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 시사 360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통점, 미국에 대한 공통점. 두 나라가 다 미국 없이는 생존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미국과의 협력 없이는 생존하기 어려운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가 다 트럼프의 속을 뒤집고 트럼프와의 싸움을 이렇게 자꾸 거는 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런데 또 막상 링 위에 올라가서 본게임을 하자고 하면은 둘 다 꼬리를 내립니다. 문 대통령의 경우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불과 12시간의 데드라인을 남겨놓은 시점까지 지난 22일 지소미아 그대로 종결하겠다. 일본이 수출 제한한 것에 대해서 풀어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대로 지소미아 종결하겠다 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압력, 미국이냐 북한이냐, 한미동맹 체제 하에서 살아가고 싶으냐, 북한하고 손잡고 싶으냐, 한미동맹 체제와 손을 잡고 싶으면 지금 하는 그 꼴 치워라. 지소미아가 종결되는 순간 주한미군 위상에도 문제가 생길 거고, 네가 그렇게 원하던 작전권 이양은 빨리 될지 몰라도 바로 중국이 발톱을 낼 거다. 그리고 일본도 널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래도 고집 피울 거냐? 결국 한국이 항복했습니다. 항복한 게 아니라 그때서야 살아남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고 나서도 분이 안 풀리는지 정용 국가안보실장 나와서 아니 일본이 이럴 수가 있나? 두고 보자 했더니 try me 해보려면 해보자 라고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이유는 일본이 국내 정치용으로죠. 결국 한국이 이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라는 사실은 다소 과장된 표현을 일본 언론 내에서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함을 참지 못한 거죠. 또 우리는 우리대로 일방적으로 우리가 승리했다고 떠들었습니다. 참 둘 다 패퇴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결국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일본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우리가 지소미아 종결 선언 유효를 폐지한 게 아니라 종결하겠다라고 말한 것 자체가 유효하다는 걸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려운 표현을 쓴 게 아니라 결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끊고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 생존해 나갈 수도 없다라는 걸 대통령도 알기 때문입니다. 지소미아 문제는 한일 간의 해결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한미동맹의 문제라는 것도 인식한 겁니다. 그와 같은 맥락으로 지난 11월 30일 주말마다 광화문에서 열리는 여러 가지 집회, 유난히 11월 30일 집회에는 민노총들이 아주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숫자는 한 3,000명 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눈에 띄는 것은 이때까지 그들이 들고 나오는 단골 메뉴인 주한미군 철수가 아니고, 물론 그 팻말도 있었습니다만 가장 많은 팻말이 뭐냐? 문재인이 속였다. 문재인에게 속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민노총 표현을 들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 팻말 내용이 주한미군 철수가 주류를 안 이루는 게 청와대에서 암묵적으로 민노총에게 대해 압박을 가한 건지, 아니면 민노총 스스로도 주한미군 철수라는 팻말을 들고 나아가는 별로 얻는 게 없다고 판단을 한 건지. 물론 미 대사관에 횃불도 던지고 신발도 던지고 참 시위 매너 치고는 최하위입니다. 역시 하는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된다고 손가락질 받을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가 술판을 연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들이 지나간 후에 쓰레기도 감당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주한미군 철수를 들고 나오지 말라라는 압박이 있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요구는 약화됐다는 거죠. 막상 한미동맹 끝낼래? 그렇다면 한번 해보자. 북한하고 손잡고 잘 살겠다는 거냐? 라는 미국의 압박이 들어오자
꼬리를 내린 겁니다. 막상 본 게임에 들어가면은 링 위에 올라갈 자신도 없다는 거죠. 물론 그 방향은 옳은 방향이었습니다. 링 위에 올라가서 미국으로부터 한 대 얻어 터지고 그게 코피만 터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사지가 절단되는 것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싸움을 걸지 않은 것에도 다행이죠. 북한을 볼까요? 김정은 마찬가지입니다. 1년 내내 단거리 탄도미사일, 대형 방사포, 장사정포 13차례, 14차례나 쏘재끼면서 우리에게 협박을 가하고 위협을 가하고 있지만 정작 목표는 미국에게 때를 쓰는 겁니다. 봤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남쪽을 내 자극할 거야. 남쪽에 국제적 도발할 거야. 설마 전쟁하자는 아니겠지? 트럼프 대통령 정말 전쟁하자는 건 아니겠지? 속 타 죽겠으니 빨리 제재 풀어주시오. 압박을 계속 가합니다. 얼마나 조급했으면 지난 한 달 동안은 8차례나 미국에게 야, 실무회담 안 하고 뭐하냐? 시간표는 점점 다가오는데 12월 말까지 내가 시간을 줬는데 왜 새로운 타임테이블을 안 들고 나오냐? 너희들이 빨리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아가겠다. 거의 일방적인 떼석이었습니다. 앙탈이었습니다. 사실은 눈물겨운 구애죠, 구애. 살려주시오라는 겁니다. 트럼프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한국 내에서 트럼프의 전략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들, 전문가라고 하는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 이 심지어 보수 언론까지 나서가지고 트럼프 나쁜 놈,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쏴제끼도 욕 하나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처벌 하나 하지 않고 어떻게 미사일 쏘는 건 다른 나라도 하는 짓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받아 넘어갈 수 있냐? 네가 동맹이냐? 라고까지 비난을 했지만 결국 묵직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저께 북한에서 미국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행동도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모색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새로운 길이 뭐겠습니까? 혼자서 나물 뜯고 풀 뜯어가지고 먹고 살겠다는 자력갱생이거나 아니면 중국과 러시아 쪽에 손 벌려가 앵벌이 하겠다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핵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우리한테 돈줄 좀 풀어달라는 겁니다. 미국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뭐냐에 따라서 북한의 행동이 달라진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묵직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 옛다 크리스마스 선물 줄게. 한 번만 더 까불면은 폭탄 너 머리 위에 떨어뜨릴 수 있어. 우린 전쟁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입에서 전쟁이란 용어 2년 만에 처음 나왔습니다. 트럼프 입에서 김정은을 로켓맨이라고 부른 거 역시 거의 2년 가까이 만에 처음 나왔습니다. 로켓맨이라고 부를 때 2017년 7월 4일, 7월 28일, 11월 29일 중장거리 미사일 그리고 ICBM 수준에 이르는 미사일 발사한다고 난리를 칠 때 트럼프는 김정은을 로켓맨이라고 불렀습니다. 까불지 마라. 다시 또 ICBM 발사하는 제스처를 쓰면은 이번에는 그냥 안 있고 전쟁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화답을 해준 겁니다. 이게 트럼프의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아니 선물 받은 김정은이 지금 아무 말이 없어. 보통 때 같았으면 그냥 있겠어요? 난리를 치는데 정작 선물이 이거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했는데 말이 없어. 링 위에 올라가가지고 트럼프하고 싸울 자신 없어요. 트럼프는 원칙을 확실히 내놨습니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것 가지고 지켜나가는 거로 게임을 하자고 합니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1번이 미북 관계의 새로운 관계 설정입니다. 그걸 위해서 평양에 공동 연락사무소 만들자고 하니까 김정은 코대답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날 꼬실 생각하지 마라 하고 트럼프에게 계속 콧방귀를 낍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콧바람 날리지 마라. 콧방귀 끼지 마라. 이제는 네 면상도 없게 해주겠다. 그 콧방귀 끼는 코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면상 자체를 아예 없애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최근 한반도에서는 작년에 합의한 9.19 합의 때문에 한반도의 안보가 정말 엉망이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특히 감시정찰 임무가 제대로 수행 안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미국이 앞서서 RC-135U 조인트 스타스라는 정찰기를 띄우고 또 EHC-28C라는 정찰기를 동시에 띄워서 한반도에서 도대체 북한이 이렇게 계속 방사포 날리고, 며칠 전에는 방사포를 거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접목시켜가지고 방사포를 날리고 있으니 도대체 어디까지 가자는 거냐? 다시 2017년 11월 29일 하던 짓으로 되돌아가자는 거냐? 너들이 ICBM에 500kg 정도로 농축화되고 소형화된 핵탄두를 실어가지고 대기권으로까지 재진입할 기술은 안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거기까지 기술이 아직 발달된 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만, 끊임없이 김정은이 뭔가 만들려고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또 한국을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방심하고는 있을 수 없다. 도대체 뭔 짓을 하는지 지켜나 보자 하고 정찰기를 직접 날린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안 팔겠다는 글로벌 호크, 무인 정찰 글로벌 호크, 사실 정찰 반경 3,000km에 있는 글로벌 호크를 드디어 12월 이해가 가기 전에 우리 한국에 한 대를 보낼 것 같습니다. 이게 U2기보다 또 거의 4배나 돈이 더 비싼 겁니다. U2기가 2천억 정도인데 이게 8천억이에요. F-16 한 대가 350억입니다. F-16 22대 값이에요. 이런 돈까지 보내면서, 이런 돈까지 쓰면서 우리가 글로벌 호크를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안 팔겠다 하다가 판 겁니다. 일본도 이걸 순환 배치, 한 해에 2대 내지 3대를 순환 배치하고, 독일은 사실 5대를 살려고 했다가 지금 취소를 하고 조금 멈추고 있습니다. 로켓맨이라고 김정은을 부른 이유는 ICBM이라는 걸 가지고 장난을 하거나 그것 가지고 나한테 한 번만 더 수작을 걸면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트럼프의 강한 메시지입니다. 자, 뭘 봐야 됩니까? 문 대통령 북쪽을 쳐다보고 우리 민족끼리, 김정은 미국을 쳐다보면서 핵을 없애라니까 핵은 안 없애고 돈줄이나 풀어달라는 소리 했었고, 그러나 막상 미국이 본게임에 들어가자, 비핵화라는 걸 가지고 두자, 이 판을 제대로 끌고 가자라고 하니까 한국은 심지어 어디까지 나오냐? 한반도의 비핵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문 대통령이 지금 통일부 문 대통령의 생각을 이어받았다라는 통일부가 한다는 짓이, 비핵화는 부차적인 문제고, 김정은이 원산에다가 원산 갈마 지역을 관광지역으로 만들어 관광 수입을 만들려고 하니까 1조 가까이 돈을 들인 금강산 지역에 있어서 그 지역의 시설을 너저리 한 시설인데 없애라고 하니까 통일부가 한다는 얘기가, 그래 10년 동안 돌보지 않았으니까 너절할 수도 있다. 그건 부차적인 문제로 두고 원산을 관광지역으로 바꾸는데 우리가 도와줄 일이 없나 하고 발을 걷어붙이고 앞서서 나가고 있습니다. 제발 헛발짓 좀 그만하세요. 정말 헛발짓을 할 자신이 있다면은 미국이라는 국가와 동맹관계를 맺지 않고 동맹관계를 깨고 북한하고 함께 가는 게 실리적으로 더 득이 된다라는 걸 국민한테 보여주든지, 사실 보여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것이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걸 더불어민주당이 우리한테 보여주든지, 그것도 보여줄 자신 없어요. 이런 헛발짓 하고 있으면서 청와대는 지금 또 다른 공통점, 청와대가 와야 되고 있는 것,
북한이 지금 허물어지고 있는 것, 겉으로 보면 13차례나 무슨 방사포, 장사정포, 탄도미사일 날리고 사진마다 김정은이 나왔다고 쇼를 하지만 8월달 이후에 김정은이 조선중앙통신에 실제로 30초 1분간의 이 활동사진을 보여준 게 없어요. 스틸컷만 나오는 거야. 아니면 동영상을 내보내도 1초 이상짜리가 없어. 그리고 현장 참관했다라는 증명이 없어요. 해안포를 쏠 때도 그렇고 방사포를 쏠 때도 그렇고 SLBM을 실험할 때도 그렇고 크게 칭찬하셨다. 노동신문 나와요. 조선중앙통신도 하루 지나고 난 뒤에 김정은이 그 폭탄 터지는 옆 장면을 지켜보는 사진을 내놔요. 아니 왜 현장을 그렇게 자랑해야 될 사진들이 안 나오냐고요. 그래서 나는 김정은 체제가 지금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 김정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뭐 만날 웃고 뭐 철도 맞지 않는 옷 입고 나오는 그것도 전부 다 억지적인 거고 상황에 맞지 않고 조작적이고 위조적이고 위작적이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거기도 지금 콩가루 집안인 거야. 돈이 없으니까. 우리는 뭐냐, 선거 조작, 청와대가 앞장서 가지고 위헌적인 일을 저지르고 있었으니까 조국 다음에 그 다음에 풀어야 될 지금 백원호 사건만 해도 오금이 저리는 상황이야. 그 상황에 대해서 상황을 직면하거나 제대로, 그런만 안보 문제라도 외교 문제라도 제대로 해가지고 국민들 관심을 그쪽으로 끌 생각은 안 하고 국내 문제가 콩가루 집안 되는 거는 야당 때문이고 검찰 때문이고 언론 때문이에요. 아니 그렇게 자기 편을 들어주는 언론들이 70% 80%인데도 왜 언론 때문이라고 그러지? 아니 윤석열 총장이야말로 성역 없이 수사할 사람이라고 해놓고 휴가에서 돌아와가 김용옥 책이나 선전하고 이렇게 한가한 대통령이 어디 있냐고요. 제정신이면 이런 한가한 상황일 수가 없어. 성역 없는 수사하란 말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유재수 사건에 대해서도 백운우 사건에 대해서도 감찰반 특감원이 자살한 데 대해서도 할 말이 없거든. 그러니까 막상 진실을 직면할 용기는 없는 북쪽이나 남쪽이나 그런 두 지도자, 오직 정권 유지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 북한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정권 유지를 하기 위해 온갖 거짓과 국민 회유와 왜곡된 언론 보도와 이것으로 국민을 개돼지 취급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 앞에서는 둘 다 오줌을 싸면서. 자, 방위비 분담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방위비 분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동맹관계를 끌어가야 될지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문 대통령에게 마지막 이 방송, 이 프로에서, 오늘 프로에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 상황을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제발 동맹관계를 가지고 장사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동맹관계를 가지고 장사할, 국내 정치용으로 장사할 자신이 있으면은 국민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왜 김정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트럼프를 따라 움직이는 것보다 더 득이 되는지 국민을 설득하십시오. 그리고 보여주고 증명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함께 죽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공통점, 두 지도자의 공통점, 둘 다 급장이야. 둘 다 비겁해. 둘 다 본게임에 올랐을, 트럼프가 본게임에 올랐을 자신도 없어. 그러면서 둘 다 미국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처절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럼 그에 맞게 행동해야지. 송영선 시사 360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그리고 격려의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